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대부분 모른다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11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면 항상 급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변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정책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들, 적용될 예정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모른다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11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주만 지나면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달라지는지, 그리고 신설되는지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의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자제분들은 해당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고, 192학점 이수시에는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를 해야 되고 20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이고, 현재는 이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광역시 위주로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대학 입학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앞쪽에 넣었는데요. 23년도에 입학하는 대학생부터는 모든 대학교에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입학하실 때 대학 입학금 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입학금이 아니라 입학금인데, 입학금입니다. 입학금. 자, 아무튼 이거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입학금 도대체 왜 내는 거야? 돈만 걷어가고 솔직히 쓸 데도 없고 명확하게 쓰는 것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또 아쉬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계단, 시내버스 관련된 내용인데, 26년까지 노후화된 버스들을 새 버스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을버스 위주로, 마을버스라든지 왜 그냥 그 시내, 지역버스 이런 것들 위주로 된다고 하는데, 2027년도부터는 광역시 이런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상버스는 바닥 높이가 낮은 버스를 의미합니다. 이게 왜 바뀌는지 여러분들은 배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요게 위험성, 좀 계단 높이가 있는 것들, 바닥 높이가 낮은 거, 이제 높은 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살짝 위험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변경을 한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당장에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교통에 관한 내용. 자,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차에서 보면은 초록불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진후 좌회전에서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아니, 23년도 1월부터는 우회전 표시가 있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왜 우회전 표시는 없을까? 항상 이런 의문점을 가져왔는데, 그죠? 자, 시행 이유는 시범 운영 중인 지역에서 일단은 교통사고가 51.3%가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회전 표시, 이게 없으면은 그냥 막가버리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를 확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너무 벌금만 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 23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유통기한 표시인데요. 자, 이거는 23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유통기한 표기 내용을 소비의 기한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 요거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소비 기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2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나온 것들은 이제 유통기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사실 우리가 보통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그 기간 지나면 버리고 하는데, 그게 버려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먹어도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약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 환경이 오염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 이걸로 표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소비기한이 좀 더 지났는데 에휴 좀 더 지나도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건강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또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12월 31일 이때는 유통기한인데 갑자기 다음날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 좀 헷갈리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여름철, 저는 예상되는 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 또는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또 매장에 따라 마트에 따라 관리 미흡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면은 사실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평소에 있더라도 그 기간보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음식이 상하는 경우나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 제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걱정할 필요? 왜냐하면 저는 유통기한보다 항상 그 전에 다 먹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사실 아마 저를 저격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아마 저를 저격하는 이런 내용. 저는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식품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는 제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으니까 뭐 아무튼 변경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6번째입니다. 최저시급인데요. 여러분들 9,62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2022년 대비 무려 5% 인상이 되는데, 월급 기준으로는 최초로 200만 원을 돌파해서 이제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201만 58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월급이라는 게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세금을 포함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이 금액보다 뭐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던데, 이거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201만 원이 넘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7번째. 자, 지하철, 버스, 정기권. 이게 드디어 나오는데요. 참 이거 기대가 정말 많이 돼요.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에는 37.7% 할인되는 금액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30회 한 99,000원 정도가 보통 들어갈 거예요. 버스하고 지하철 같이 이렇게 찍고 막 다녔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99,000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한 8% 정도 할인이 되면 대충 6만원대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교통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지하철 버스 정기권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정기권이 생긴다면 이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7번째는 지하철 버스 정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이제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배달 오토바이 대부분이 무보험으로 되어 있고, 무보험 차량,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제는 그런 차량들이 발견되면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23년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니까 각자 주의하셔서, 혹시 오토바이 이렇게 배달이나 다른 오토바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보험 필수로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입니다. 의료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버버리하고 슈프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슈프림이 맞겠죠. 자, 아무튼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상표권이 등록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내년 5월경에는 강남 또는 성수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슈프림은 아마 전 세계에서 7개 국가에서만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상표권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이 상표권 등록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버버리가 한국 체크무늬 교복 가끔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 제기를 했는데 교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일반적인 체크무늬는 상관없는데 버버리와 이렇게 유사하게 된 체크무늬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동일한 그런 것들은 변경이 될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쪽인데 내년에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미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지원을 종료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크롬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유명 음식점 국내 오픈 예정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치킨집 윙스탑이라고 합니다. 이 윙스탑은 미국에서는 윙스탑 하면 다 아는 그런 치킨집 브랜드인데, 2023년도 1월에 강남 신논현역 1호점을 이렇게 이제 설립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겠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메이드 카페가 있습니다. 메이드 카페는 메이드복을 입고 뭐 이렇게 서빙을 하는 이런 카페를 의미하는데, 여기가 23년도 1월에서 2월 중에 마포구의 연남동에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 예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내가 왜 이걸 알고 있지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미국의 유명 햄버거 가게 파이브가이즈가 2023년 상반기 중에 강남에 이제 오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23년도에 벌써 바뀌는 이런 예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러한 정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 정도는 조금 얻고 가시면은 남들보다 23년도에 좀 더 발전된 시작 출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